안녕하세요. 몽그라운드 강코의 송쌤입니다. 자 보은상무 음. 보은상무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은상무 현재 리그 6위에 위치해 있고요. 1승 2무 4패입니다. 승점은 5점, 득점이 3개, 그리고 실점이 9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득점은 남경민 선수와 또 양서영 선수 그리고 권하늘 선수가 하나씩 득점을 올렸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신기한 것이 세 개의 득점인데도 불구하고 승도 있고 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득점을 올린 날은 무승부 하든 뭐 이기든 한 거예요. 승점을 일단 가져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조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을 만들어낸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게 6위에 있고 3득점인데 7위, 8위에 있는 팀은 득점이 여기보다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득점이 제일 적은데 지금 6위에 위치해 있다. 실점도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네, 다른 팀들에 비해서, 밑에 있는 팀들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은상무가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얻은 것이 있는 그런 이번 한 바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이랑 비교를 한다면 지난 시즌에는 이 7번의 경기 모두 패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득점을 이제 4개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패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 시작이 3개의 득점인데 승과 2번의 무승부를 가져갔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얻어낸 무언가를 얻어내긴 한 경기들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은상무는 포메이션이 좀 어떤가요? 네, 보은상무 같은 경우는 뭐 4백이나 3백을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포메이션은 3-4-3 포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3-4-3 포메이션을 도입을 하면서 공격과 수비 시에 숫자를 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수비적일 수도 있고 공격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인천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3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 또 다른 팀들은 수비적일 수도 있고 공격적일 수도 있고 그건 팀의 색깔 다르는데 보은상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과 수비 모두의 숫자를 더하자라는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약간 이제 수비적으로 더 많이 치우치게 되면서 공격 상황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첫 승이 빠르긴 하네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이제 9라운드에 첫 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게 첫 승이었지만 굉장한 이슈가 되었단 말이죠. 기억하시나요? 네, 저 기억하죠. 진짜 비가 정말 많이 온 날이었고 이 경주 한수원을 상대로 어웨이 경기에서 4-2로 승리를 하는 경주의 유일한 패배 아니었나요? 그렇죠. 작년? 네, 맞아요. 권한 선수가 헤드트릭 기록했었죠. 네, 맞아요. 진짜 권하늘 선수가 그날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이 4개의 득점을 올리는 사실 다득점 경기가 많지 않거든요, 보는. 근데도 이 4개의 득점을 올리면서 굉장한 이슈를 만들어냈던 그런 날이었죠. 어쨌든 올해는 작년에는 9라운드에서 첫 승을 했지만 올해는 7라운드 만에 첫 승을 따냈다. 네. 그리고 뭐 작년에는 모든 경기 패하면서 한 바퀴를 돌았지만 올 시즌에는 1승 2무. 그래도 5점이라는 승점을 가지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조금 이슈가 됐던 경기는 인천이랑의 경기에서 승점을 따낸 거죠. 무승부를.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3-5-2 포메이션으로 엄청 막 싸웠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대로 3-4-3 포메이션으로 그냥 질식 수비를 보였어요. 완전. 진짜. 인천이 이날 아마
슈팅을 엄청 때렸는데 막 수비들이 다 맞고 몸으로 다 맞고 골키퍼가 다 맞고 그래가지고 골 못 넣었죠. 못 넣었죠. 네. 0대 0으로 무승부. 그래서 진짜 이날 수비가 막 몸으로 맞고 하는 것도 있었고 골키퍼도 막 권혜미 골키퍼도 막 계속 맞고 그리고 골대도 막 엄청 맞고 막 진짜 골대랑 수비랑 골키퍼가 진짜 열일했죠. 정말 거의 모든 선수들이 내려서서 그 정말 강력했던 그 공격들을 다 막아내는 그런 보은의 모습이었던 것 맞아요. 그리고 질식 수비 얘기를 하니까 상무에 딱 3명의 수비수가 떠오르네요. 누구죠? 하나는 송다희, 김현주 선수. 네, 맞아요. 진짜 이 3-4-3 포메이션을 쓸 때 가장 거의 출전을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는 송다희, 김현주 이렇게 딱 나가는데 이 세 선수들이 진짜 좀 공격적으로 필요할 때는 또 올라가지만 정말 송다희 선수도 그렇고 김현주 선수도 그렇고 이 수비할 때 정말 끝까지 따라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한아름 선수는 약간 공격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전진을 하는 장면들이 많다면 이 송다희 선수와 김현주 선수는 완전 수비 진영에서 제 역할을 그냥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다희 선수는 심지어 이렇게 국가대표 발탁까지 되고 이 김현주 선수도 이제 뭐 들어오는 뭐 1대1 상황에서의 그런 모든 공들을 너무 잘 막아주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수비수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송다희 선수가 최초로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진짜 거의 상무에서의 그런 국가대표는 거의 권하는 선수 이렇게 많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송다희 선수까지 국가대표에 딱 발탁이 되면서 확실히 보은상무의 수비가 정말 인상을 딱 깊게 남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경기에서 이 송다희 선수가 가장 최후방에서 딱 그 공을 따내는 결국에는 그 공을 또 따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뭔가 확실하게 확 튀는 느낌보다는 정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그런 선수였고 또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팀에 있는 선수들이 저는 국가대표에 많이 좀 차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좀 더 많은 걸 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많이 수비를 해봤을 거고 같은 시간을 뛰어도 더 정말 많은 상대의 공격들을 막아내야 됐기 때문에 경험이나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가 확실히 빠를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진짜 수비 장면이 얼마 없는 팀이라면 솔직히 막아낼 것이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빈도수가 적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정말 좀 어느 정도 실점이 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비 장면을 경험해본 선수들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송다희 선수가 지금 나이가 26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은상무는 아직도 신인 선수들이 합류를 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신인 선수들이 그 기초 군사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이제 6월 거의 마지막 주쯤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 선수들을 조금씩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은상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 선수들이 좀 합류하고 하면 팀 분위기도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팀입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되는 보은상무이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고 있겠습니다.